신기한 샘물. 외딴 산골 오두막집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난하여 산에서 나무를 해서 끼니를 이어갔지만 항상 행복했어요. 오늘도 할아버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셨어요. 한참 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어디선가 파랑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오더니 노래를 불렀어요. 찍찍찍. 어쩌면 노랫소리가 저리도 고울꼬. 할아버지는 일손을 멈추고 파랑새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랑새가 저 멀리 날아갔어요. 포로롱 포로롱. 할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파랑새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어요. 파랑새는 멀리 날아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갔어요. 이윽고 파랑새가 나뭇가지에 살포시 앉았어요. 할아버지도 파랑새가 앉은 나무 아래로 가까이 다가갔지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주 맑은 샘물이 있었어요. 오호, 이런 곳에 샘물이 있었네.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인데 잘 됐군.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샘물을 떠서 마셨어요. 꿀꺽꿀꺽.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구부정하던 할아버지의 허리가 곧게 쭉 펴지고 주름살 투성이었던 얼굴이 반들반들해진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할아버지는 또 다시 샘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수염이 없어지더니 청년처럼 젊어지고 기운이 펄펄 났어요. 할아버지는 신기하면서도 기뻤지요. 할아버지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멈, 할멈. 할머니는 젊어진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놀랐어요. 아니, 당신은 누구시오? 할멈, 나요, 나. 못 알아보시겠소? 하하하. 그제야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알아보았어요. 다음 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신기한 샘물가로 갔어요. 할머니도 샘물을 마셨지요. 꿀꺽꿀꺽꿀꺽. 그러자 할머니도 젊은 새색시로 변했어요. 어머나, 정말 내 모습이 새색시로 변했어요. 신기한 샘물 덕분에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행복했어요. 할아버지가 사는 마을에는 욕심쟁이 최영감이 있었어요. 최영감은 소문을 듣자마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왔지요. 신기한 샘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오. 그러자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요. 그거야 어렵지 않지만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하지만 최영감은 할아버지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질 않았어요. 욕심쟁이 최영감은 곧바로 신기한 샘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샘물을 정신없이 꿀꺽꿀꺽 펄컥펄컥 마셨어요. 무엇이든 많이 먹는 게 좋은 거라고. 하하하. 그런데 욕심을 부리던 최영감은 그만 갓난아이가 되고 말았어요. 날이 어두워지도록 최영감이 돌아오지 않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샘터로 가보았지요. 샘물가에는 갓난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아니, 이건 최영감의 옷이 아니오. 뜨뜻, 욕심을 부리다가 갓난아이가 돼버렸구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갓난아기가 된 최영감을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최영감을 아들처럼 기르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거위똥속의 진주. 옛날 어느 마을에 초라한 옷차림을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날이 저물었으니 어디 잘 곳을 정해야겠군. 나그네는 여인숙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장, 하룻밤 묵어갈 방이 있겠소?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의 초라한 옷차림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꽉 차서 댁에게 줄 방이 없소. 헛간이라도 괜찮다면. 나그네는 너무나 피곤해서 헛간에서라도 쉴 수 있게 해준 주인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다른 손님들이 몰려오자 여인숙 주인은 없다던 방을 손님들에게 내주었습니다. 허참, 욕심이 너무 많은 주인이로군. 그때 어디서 거위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꽉꽉꽉꽉. 거위는 배가 고픈지 마당을 맴돌며 땅바닥에 있는 것을 주워 먹었어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굶기다니 정말 못된 사람이군. 잠시 후 여인숙 주인 딸이 울면서 뛰어나왔어요. 아버지, 내 진주구슬이 없어졌어요. 뭐라고? 진주구슬이 없어졌다고? 마지막으로 어디서 가지고 놀았니? 마당에서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자 여인숙 주인은 곧장 나그네에게 다가와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런 못된 놈! 불쌍해서 하룻밤 재워주려 했더니 진주구슬을 훔쳐? 어서 내놔! 여보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나는 구슬을 훔치지 않았소. 마당에는 당신밖에 없었으니 당신밖에 훔칠 사람이 없었어. 지금은 날이 저물었으니 아침까지 묶어둬야겠다. 곰곰이 생각하던 나그네는 거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마당에는 거위와 나만이 있었으니 거위와 나를 같이 묶어주시오. 도둑질을 하더니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먼.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의 말에 기가 막힌지 웃음을 터뜨리고는 나그네와 함께 거위를 묶었습니다. 날이 밝자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를 광가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를 끌고 가기 전에 저 거위똥을 살펴보시오. 주인은 나그네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거위똥을 막대기로 헤쳐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진주구슬이 여기 있네. 아이고 손님, 잘못했습니다요. 주인은 나그네를 묶었던 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아니,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내가 어젯밤에 이 사실을 말했다면 당신은 거위 배를 갈라 죽였을 게 아니오. 여인숙 주인은 나그네의 지혜로움에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끝. 선비 동생을 둔 호랑이.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선비가 있었어요. 어느 날 산길을 가던 선비는 무서운 호랑이를 만났어요. 선비는 너무 무서워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요. 어흥, 마침 배가 고프던 차에 잘 됐다. 아이고, 형님을 찾아 온 산을 헤맸는데 드디어 형님을 만났군요. 호랑이는 당황하였습니다. 난데없이 형님이라니? 형님, 깜짝 놀라셨죠? 얼마 전 저희 어머님 꿈에 어릴 적에 돌아가신 형님이 나타나 호랑이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산속으로 형님을 찾아다녔답니다. 선비의 말을 듣자 호랑이는 어머니 생각에 목이 메었어요. 그리고 진짜 사람이라도 된 듯이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래, 아우야.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시느냐? 어머님은 형님 생각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세요. 아우야,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내 등에 타거라. 그리고 가끔 산짐승을 잡아줄 테니 내 목까지 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선비는 호랑이의 등에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비의 집 마당에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놓여 있었어요. 놀란 어머니에게 선비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난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는 무서운 짐승으로만 알았던 호랑이의 효심에 감동하였어요. 며칠 후 호랑이가 올 시간에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줄 밥상을 정성껏 차려 마당에 놓아두었어요. 호랑이는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못난 나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시다니. 호랑이는 그 후로 더욱 열심히 산짐승을 잡아다 선비의 집 마당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산짐승의 가죽을 판 돈으로 선비는 어느새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선비는 호랑이의 효심을 생각하며 더욱 정성스럽게 어머니를 모셨어요. 몇 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선비는 산속으로 호랑이를 찾아갔어요. 아이고, 어머니. 호랑이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슬피 울었어요. 그 후로도 선비와 호랑이는 친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끝.